이원 2025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9% 증가했는데 반대로 영업이익은 40.7%가 감소했습니다. 상품 회전율은 18회전 상승했습니다. PBR은 0.24 상태로 매우 낮은 상태이고요. 분석 결과 상품 입출고 재고 흐름으로 공시해야 된다는 견해가 나오게 되네요.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조 1,241억 원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상품 재고는 27.4%가 감소했습니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5.3% 더 높게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 32.8% 감소했고 매출 총이익률은 2.2% 하락했습니다. 판매관리비 9.2% 감소시켰습니다만은 영업이익 589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40.3%가 떨어졌습니다. 원가 생산성도 2%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조 123억 원으로 5.6% 상승했습니다. 매출 증가율하고의 갭 2.6%이기 때문에 상품 LPG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트율은 마이너스 2.4%고요. 운영경비가 8.7%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2.13으로 0.61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93억 원으로 40.7%가 하락했는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억 2,800만 원 더 많은 수치입니다. 상품 유통업 성격이지만은 가공비가 일부 배부되는 게 있어서 3억 2,8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재고 감소로 인해서. 재고자산 명세인데요. 상품이 273억 원 감소했습니다. 미차품이 1,656억 원이나 크게 감소했네요.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을 2025년도에 와서 갑자기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봅니다만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만은 이 가스류가 손실 작업이 있다면은 어디서 리크가 된다는 얘기니까 안전도 면에서 위험하지 않느냐. 이 가스 공급업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에 맞아떨어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비성분을 분기에는 공시를 안 해가지고 2024년도에 연간 상품 증감액을 비교를 해봤는데 전체 재고자산은 47억 1,600만 원이 감소했고요. 상품은 1,305억 원이나 감소했었습니다. 근데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연간꼴을 보면은 44억 9,900만 원 플러스로 표현된 건 감소했다는데 갭이 2억 1,600만 원 있었습니다. 이런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기 결산에는 얼마나 그게 실질적이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뒤에 작성했습니다만 그냥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흐름으로 요 위에 나와 있는 대로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흐름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비유동자산, 고정자산 등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왜 재고자산만 이렇게 안 해주는지 지금도 못마땅해요, 솔직히. 그래서 기초재고가 상품이 기초가 997억 8,500만 원이죠. 2024년도 말을 1분기에 기초로 가져오고
LPG 매입액은 이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품 매입 주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 재고를 그대로 믿어준다고 한다면은 기말 재고를 그렇다면은 이 LPG 출고액이 이 기말 재고액은 요 1분기 말이 되죠. 724억 원. 그러면은 LPG 출고액은 1조 8,63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성분 매입액을 역산해 보면은 1,491억 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그래서 지금 공시되는 데이터들의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위와 같은 흐름으로 공시를 해줘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거지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A, B는 제가 거꾸로 맞춰준 수치입니다. 그래서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 합이 재료비하고 운영경비 합하고 일치해야 하므로 역산을 해내는데 총 제조비용은 이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총 제조비용이면 총 상품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2조 94억 원입니다. 여기에 가공비율도 가정을 했어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공비율은 내려간다고 봤습니다. 0.2%. 2023년도에 상품 인하율 그걸 감안해 가지고 뭐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가정을 했는데 이 총 제조 비용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게 가공비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가공 비율하고 판매 관리비를 더하면 그게 운영 경비가 되죠. 그래서 전체 금액에서 운영 경비를 뺀 것이 MC 매출원가 재료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 변동 금액은 제가 맞춰준 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3단계 현금흐름표 기준으로는 일치를 합니다. 2024년 1분기는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395억 원의 현금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그만큼 감소하면 되는데 333억 원뿐이 감소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61억 5,800만 원의 현금이 어디서 굴러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고자산을 평가 손실을 잡았다가 다시 환입을 잡고 이런 행위들이 가스업에 과연 맞는 거냐라고 의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2025년도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는 검증이 됩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28.1회전으로 크게 상승을 했어요. 거의 전년도 1분기보다 2배 이상 회전율이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회전율이 일반적으로 올라가면 슬로픈율도 올라가는데 거꾸로 2.37%가 하락했습니다. 역방향이면 부직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새롭게 인적자산 회전율을 채택했습니다. 제가 2.4 회전 내려갔습니다. 원가세계의 노동생산성은 생산가치 기준으로 합니다. 인적자산 회전율은 새로운 노동생산성 척도 중의 하나로 착상해 보았습니다. 매출에 기여하는 인적자산이라고 보는 거죠. 송곳이라는 노동조합 주제 웹툰이 드라마된 것도 있지만 인적자원에 대해 수치로 접근한 최초의 사례이고 그 가치는 매출에 직원들이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노동조합들이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두고 봐야죠. 임금을 인상해 준 만큼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내려갔습니다. 인적자산 회전율은. 협동조합이라면 더더욱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1원 1표가 아니고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기업들이 협동조합으로 해 나가면은 그게 과연 자본주의의 그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을 제가 배운 적이 있는데 사회적 경제로서 그것이 참 쉽기도 하고 사실은 운영상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물가가 올랐다고 모두 임금을 상승해주면 기업은 또 우리나라 1분기 지금 분석을 해보면은 영업이익이 계속들 내려가는 기업들이 랜덤 샘플이긴 하지만은 상장 기업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영업이익이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들은 다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는 기업이 없어진다면은 노동자가 과연 무엇을 위해 투쟁했느냐? 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사는 그런 상생 경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지표가 회전율은 상승했고 트러플률은 하락을 했죠.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되어야 됩니다. 또 수량상으로도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어야 될 것입니다. 원재료 가격, 프로판, 부탄 평균 가격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1.8% 상승했습니다. 제품 가격 추이는 공시하지 않았고 그냥 LPG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선으로 끝냈습니다. LPG는 프로판 C3와 부탄 C4를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 기화된 것 포함으로 기와 온도 차이에 따라 용도 특성이 구별됩니다. 프로판은 주로 석유화학용 원료, 취사용, 난방용, 산업용 연료로 쓰고 부탄은 석유화학용 원료 및 자동차와 이동식 난방기의 연료로 주로 사용됩니다. C3, C4는 탄소의 상징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 구조도에 얼마나 결합을 했느냐 뭐 이런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재료 가격은 내려간 게 아니고 상품 매입 가격이 LPG 가격, 수입 가격이 내려간 게 아니고 올라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수급분율은 떨어졌다 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건지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를 하면은 상품 LPG 가격 상승 일자 추론을 했는데 이것은 비성분 공시를 안 해가지고 LPG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가공 비율을 가정한 결과입니다. 상품 회전율이 상승을 했고 스티로폼률은 하락했기 때문에 역방향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를 반증하려고 그러면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됩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상품 매입 수입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판매 가격은 또 비공개입니다.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이게 가격을 그만큼 못 올렸다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내려간 거로는 인식은 되겠죠. 그러나 원재료 가격이 결국 상승은 하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수는 수량에 의한 거로 또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검증이 불능했습니다. 따라서 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해서 회사가 반증할 수 있기 전까지는 제 가정은 유효한 것입니다. 분기 실적을 토대로 그 연간 매출액은 1 더하기 300% 산식에 의해서 8조 한 5천억을 할 것 같습니다. 운영경비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준으로도 또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가공비율 45.9%하고 판관비 54.1% 더하면 100이죠. 이 운영경비의 그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기에는 적용을 안 하고 연간 실적에 의한 익년도 매출 예측을 할 때 몸값회계는 가공비율도 예측을 해야 되고 판관비율도 예측을 해봐야 되니까 이때 얼마나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그것을 예측하는데 그 비율로 예측을 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 목표액을 8조 4,950억으로 할 경우 영업이익은 2,355억 원이 남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연간 재고 회전율이 112.4회전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우 높은 회전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20회전, 1년이 12달이니까 한 달에 12회전 한다. 아니 12달이니까 10회전 한다. 10회전 한다고 그러면 한 3일치 재고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장 탱크도 있고 뭐 또 개별 탱크도 있고 이 운반 탱크도 또 별도로 있고 하니까 상당히 그 LNG보다는 재고 회전율이 높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120회전을 성공한다면 매출은 9조 원대를 넘어서서 영업이익이 2,669억 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트렌드로서 예측 트렌드로서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회전율 상승했고 이익이 조금이라도 더 증가했습니다. 순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를 감소할 때는. 주가는 76,900원으로 연초보다 8,800원 상승했습니다. PBR은 0.24로서 그래도 2%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구자여 씨가 12.78%, 구자용 씨가 9.77%, 구자균 씨가 10.14%, 구동휘 씨가 5%, 그리고 외국인이 5.42% 가지고 있는데 세 군데 기업이 눈에 띕니다. JP모간, 모건스탠리, UBS가 눈에 띕니다. 사담으로 제가 그 젊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이름이 구자룡인가 그런 친구가 제 그 후배 사원으로 들어왔었는데 너 그 구시네하고 그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돌림자가 구자니까 자자가 그 돌림자고 한 글자만 정하면 되는 거죠. 저희 집안은 귀에를 돌림자로 하고 가운데를 그 하는데 이게 또 뭐 조상들이 정한 게 몇 세대는 가운데 한 열로 마치고 귀의 이름으로 개인들을 식별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남으로 생겼는데 뭐 어차피 구시내는 뭐 어떻게 뭐 그 뭐 같은 성씨이긴 합니다만 저희하고는 뭐 그렇게 가까운 집안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